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키 작아도 NBA에서 성공할 수 있다. 18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었어요. 우리는 생으로 중계하는데 EPL은 녹화로 중계했었거든요. 인기가 없어서. 이현종 선수는 솔직히 NBA 가기 힘든 대학을 선택을 했고 올해는 여준석에게 시간을 많이 못 줄 거죠. 지금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선수들을 안 뽑고 뭐 작정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네, 느바비큐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구독자도 늘어나고, 다만 아쉬운 건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좀 떨어지더라. 그렇죠? 좋아요 좀 세게 눌러주세요. 안 좋은가 보다. 그래놓고 댓글만 좋다 그러는 거야? 자, 오늘도 세 분, 우리 연길이 형, 석환이 형, 민주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얘기거리 진짜 많은데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리그 보면서 그게 어떤 스포츠든 우리나라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신나잖아요. EPL 보는 재미가 그거란 말이죠. 손흥민 보는 재미, 그죠? NBA 보면서 배가 아파. 우리 선수가 없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죠? 일본 선수는 있어요. 가와무라. 최고죠. 진짜 최고죠. 왜 최고예요, 가와무라는? 그래도 지금 동양인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님이 볼 땐 가와무라 뛰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들던가요? 진짜 올림픽 때 센세이션한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면서 NBA 스카우트의 눈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72cm죠. 실제로는 조금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단신인데, 그리고 또 아시안이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보스턴 셀틱스 아이제아 토마스가 MVP 그 랭킹까지 오른 그 시절을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키 작아도 NBA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 유키 카와무라도 단신들 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인들한테, 물론 그 전에 아시안인들이 없었던 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단신 아시안인이 세계 최고 리그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 능력 가운데 농구에서 키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데, 170 정도의 동양인이 뛴다? 그럼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야죠. 네. 그죠? 왜 우리는 잘 안 되죠?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은 장기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협회에서 밀어주는 것도 많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협회는 돈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국가대표는 거의 뭐 헌신하라는 식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도쿄올림픽 있었잖아요. 도쿄올림픽 때 여자 농구 은메달 땄거든요. 그걸 준비하는데 걔네는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지금 또 남자 감독으로 왔거든요. 호바스 감독이. 사실 예전에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여자 농구가게 진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긴 적이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바뀐 거고, 남자 농구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고 쉽지 있거든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미국 대학 농구로 가겠다면 유키뿐 아니라 지금 토미나가 선수 있잖아요. 지금 대학 농구에서 뛰었었고 이번에 그 서머리그 뛰었었고 시범 경기도 뛰었던 이 선수가 윈터컵에서 그 4강에서 카와무라 유키에게 졌거든요. 근데 진 다음에 대학 일본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가겠다 했을 때 협회가 밀어줘가지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협회가 밀어줘서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국에 가겠다 그러면 반대예요. 네, 대학에서도 반대고 고등학교에서 반대고. 이런 문화에서는 좋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큰 여름에 박신자컵을 중계를 했는데 일본 팀들이 왔잖아요. 제가 중계 중에 뭐라 그랬냐면, 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격투기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빠르기도 엄청 빠르지만 뭐 외곽부터 몸싸움부터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일본 여자 팀들의 농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보고 못 이기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여자 농구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요. 오. 네, 그 여자 농구는 그 3대3 농구도 엄청 잘해서 그 3대3을 통해서 개인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고, 일본 선수는 막 점프슛 던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초인데 아줌마슛 던지고 있는데 상대가 될 리가 없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농구 보고도 내가 일본 팀 하는 거 보고 와우. 우리는 언제 나와? 맨날 배만 아파야 되나? 근데 일본이 네? 사실 농구 역사상 보면은 굉장히 아시아에서 전통이 깊은 나라예요. 농구를 발명을 했을 때 네이스미스 박사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8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이 그래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선진국에다가 이렇게 그 선진문물 배우라고 막 보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마침 스프링필드 YMCA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선수 때문에 일본 농구가 가장 아시아에서 많이 빨리 발전했고 빨리 그 전도가 됐고 농구가 발견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시할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도 NBA 드래프트에서도 1980년대에 오카야마라는 선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m 27짜리 선수가 NBA 드래프트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 못할 나라. 하승진 선수가 뛰었던 게 2006년인가 7년인가요? 2003년인가 4년 드래프트 된 아, 걸로 그래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우리 선수는 NBA에서 뛰는 거 보죠? 곤자가 대학 여준석?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제가 처음 NBA 중계할 때 네. 보면 우리는 생으로 중계하는데 EPL은 녹화로 중계했었거든요. 인기가 없어서. 근데 그게 몇 년 사이에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박지성이 선수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2년까지 우리가 EPL에서 뛴다? 생각한지 못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다? 그렇죠, 생각한 그렇죠. 적 없어요. 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간다? 몰라요. 왜 한국은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갑툭튀이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여준석인가요 지금? 저는 여준석 선수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오고 막 그랬던데. 최근 그 8분 뛰고 아. 8점 넣은 거 그 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사예요. 예, 그 기사. 네. 여준석 선수가 진짜 탈아시안급의 운동 실력을 보여주고 운동 신경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곤자가 3경기 중에서 2번 나오면서 근데 둘 다 가비지 타임이긴 했는데 뭐 가장 최근 거는 8분 8점 1스틸 그리고 3점은 2개 던져서 1개 성공 그리고 어시 하나 이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준석 선수가 3학년이죠. 네, 3학년인데 지금 그 곤자가 그 로스터에 4학년들이 잘한 4학년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길게 플레잉 타임을 보려면 내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내년이 되더라도 괜찮은 그 프레시맨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되는 선수들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전 경쟁 그리고 그 출전 시간 경쟁을 한다는 자체부터 너무 자랑스럽지만 얼마나 많이 뛸지 이게 보장되는 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가능성 있는 선수들 누가 또 있어요? 이현중 선수 있죠. 이현중 선수는 약간 조금 멀어지곤 있긴 한데 근데 또 호주 최근에 리그 근데 또 예. 호주 경기에서 엄청 잘했더라고요. 16득점 넣었는데 전반에 13득점 넣고 예. 근데 주전도 아니고 아직은 벤치 멤버고 지난 서머리그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했고 이러면서 NBA상은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한 명 소개하자면은 문태정 선수의 아들인 제린 스티븐슨이 지금 엘라바마에서 뛰고 있거든요. 지난해 NBA 드래프트에 나왔다가 다시 철회하고 돌아갔는데 이 선수는 월반해가지고 지금 사실 1학년인 나이인데 2학년이에요. 문태종 아들? 예. 이 선수를 뭐 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안진호 감독이 갔다 온다고 하고 있는데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귀화 의사도 있는 것 같고요. 신장도 좋고 외곽도 있고 잘 달리고 어머니 아버지 닮아가지고 BQ도 괜찮고 가능성이 가장 있는 선수는 제린 스티븐슨인 것 같아요. 팬들도 막 그래서 문태종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종의 아들이라서 문세종이라고 이미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잘하는. 그러니까 같은 월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워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였고요. 지금 NBA 목 드래프트에서도 지금 2라운드에 올라 있을 정도니까. 예. 근데 시즌 초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4경기 뛰면서 지금 야투 성공률이 너무 안 좋고 지금 4.4득점 올리고 있는데 언젠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이 선수가 또 그 지난해 그 파이널 4까지 올랐거든요. 팀이.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팀이 8강에서 위기였을 때 클램슨과의 대학과의 경기에서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뭐 3점씩 5개인가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팀을 뒤집는데 앞장섰고 수비도 잘했고 리바운드 잘했고 항상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린 스티븐슨이 가장 한국인 선수에는 가장 가깝지 않나. 유력하다. 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빨리 근데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여준석 선수가 뭐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준석 선수 제가 그 대학농구에서 매년 대학농구의 바이블이라는 그 이어북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블루리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한 40년 가까이 사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준석에 대한 평가. 여준석은 대한민국 출신 유일한 디비전 1 현역 선수로 지난 시즌 아칸소 파인블러프전에서 16분을 뛰면서 10득점 4리바운드 포함 25경기에서 뛰었다. 논컨퍼런스 경기 13경기, WCC 경기 16경기 중 10경기를 뛰었다.
그는 잭스에 도움이 될 피지컬 툴을 갖추고 있다. 잭스라는 게 그 곤자가 대학의 이름이에요. 네. 마이클슨 코치는 준이 여준석이겠죠. 준은 곤자가에 온 이후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는 3점을 넣을 수 있고 준수한 체격 조건과 좋은 운동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길고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보다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지만 슈팅이 발전하고 있고 이해력도 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만약에 지난 시즌에 현재 몸인 상태였으면은 더 출전 기회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은 선수층이 더 두서워지면서 많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여준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는 언어의 장벽을 겪었다는 점에서 루이 하치무라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루이 하치무라가 곤자가 대학을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은 그의 선수 생활이 마감되는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곤자가 대학을 지금 곤자가 대학이 랭킹 4위거든요. 그러니까 곤자가 대학은 또 감독이 4학년 위주로 1학년 저학년들 많이 안 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기회를 많이 못 받았고 지금 워낙 선수층이 두터워요. 4학년들이 주전 다 5명 4학년 주전이고 벤치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이 4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가비지 타임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은 곤자가 대학은 그 선수 개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하치무라뿐 아니라 뭐 사보니스라던가 뭐 채톰그레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다 NBA에서 뛰고 있고 10명의 선수를 현역에 뛰고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8분 뛴 경기 제가 봤는데 지난 시즌보다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빅맨이기 때문에 스몰 포즈로 뛰고 있는데 자꾸 빅맨 버릇이 나와요. 내 뒤에 2m 8cm, 2m 6cm가 버티고 있는데 도움수비 가버려요. 지가 가서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도움수비 버리고 가는 선수는 상대팀에서 가장 3점이 좋은 선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는 안 그러더라고요. 골밑으로 안 가고 외곽으로 도움수비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스틸하는 과정도 보면은 따라가가지고 앞선 수비하면서 스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거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슈치 3점 하나 넣을 때 과정 보면은 나쁘지도 않았고 돌파해서 2점 넣는 과정도 나쁘지 않았고 운동 능력은 사실 제가 볼 때 곤자가 대학에서 가장 좋아요. 이거 몸 풀 때 보면 덩크를 하는데 보면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탈 아시안급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블루리본에서 비교한 게 그거거든요. 여준석은 그 19세 이하 대회에서 채톱 흥그랜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를 상대로 몇 점을 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때에서 득점이 1위였습니다. 리바운드 2위, 효율성 1위. 그러니까 뭐 검증된 선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현중 선수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죠. 대학 농구에서 이현중 선수의 대학이 뭐 스테픈 커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스테픈 커리 이전에 NBA 드래프트를 받은 게 1983년이고 그게 8라운드 선수였어요. NBA 못 뛴 선수. 스테픈 커리 이후에 아무도 NBA에 간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15점 넣는 것보다 곤자가에서 뛰어서 만약에 4학년 때 10점 이상 넣는다. 그러면은 NBA 가는 거죠.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앤턴 왓슨 선수가 이번에 지명을 받았는데 한 12점 넣었을 거예요. 이번에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현중 선수는 솔직히 NBA 가기 힘든 대학을 선택을 했고 여준석 선수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NBA 가는 거에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잘만 풀리면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NBA 얘기잖아요. 선수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실제로. 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준석 선수가 곤자가라는 너무 강팀에 있다 보니까 좀 가비지 외에는 시간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이현중 선수처럼 좀 떨어지는 컨퍼런스로 전학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떨어지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15점 넣고 20점 넣어봤자 관심이 없어요, NBA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 컨퍼런스 자체에서 이현중 대학뿐 아니라 그 컨퍼런스에 1년에 한 명 갈까 말까거든요. 오비토핀 그리고 올해 홈스 선수 이 두 명 외에는 없어요. 보내는 데게 그 컨퍼런스에서 뭐 올해 선수상 타도 못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게 낫다. 뭐 갈 거면은 진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가야지. 전국 중계가 이현중 경는 1년에 뭐 2-3경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10몇 경기씩 해줘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붙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뭐 퍼듀와도 붙었었고 정규 시즌에 토너먼트가 아닌데 퍼듀와도 붙었었고 뭐 UCLA랑도 붙었었고 시라큐스랑도 붙었었고 워싱턴 대학, 뭐 USC, 켄터키 이런 대학이랑 붙거든요. 근데 이현중네 대학은 그런 대학과 붙을 게 몇 년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급이 좀 다르구나.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2부 리그
뛰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아까 일부 리그의 주전에서 뛰고 있는 곤자가 거고. 대학은 선수를 잘 만든다고 이게 얘기를 올해 해주셨잖아요. 뛰기 힘든 이유가 올해 우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NBA로 많이 갔어요. 근데 4학년들이 다 남았어요. 앤턴 왓슨 1명 졸업하고 5명 선수가 들어왔고 또 전학 온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이 4학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우승 적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도 마크 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승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우승만 2번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준석에게 시간을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작년에 같이 데뷔했던 스트로머나 허프도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올해는 벤치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키울 때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25, 26 시즌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전학생을 많이 받아도 이 감독은 되게 시스템 농구를 하기 때문에 전학생을 내가 볼 땐 2-3명 받아도 여준석이 주전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어쨌든 여준석이 제일 확실한.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스테판 캐슬 평균 득점이 5점 몇 점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승팀에서 뛰었잖아요. 그런 선수는 갈 수 있는 거고 못한 리그에서 20점, 30점 나갔자 그런 선수들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득점왕을 보면은 대부분 못하는 대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근데 그런 선수들이 NBA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보다는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고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학 가는 건 반대입니다. 물론 전학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패하는 사례가 더 많거든요. 참 이게 우리에게는 또 이제 언어라는 장벽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죠?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근데 그 공부 같은 학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제가 언어 얘기하니까 느낀 건데 카와무라 유키가 지금 어쨌든 NBA에서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NBA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는 하치무라나 뭐 와타나베하고 다르게 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 프로로 데뷔를 했는데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해서 좀 스카웃이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 선수는 지금도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NBA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혼자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여준석 선수나 이현중 선수 외에 앞으로도 뭐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영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어 공부뿐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에 가려면 SAT 성적을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일본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구와 우리가 체질적으로 다른 게 슬램덩크란 만화 보면은 성적 안 되니까 막 나중에 막 집에 모여서 공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매년 이상백배 대회를 해요. 이상백배 보면 일본 팀이 오는데 작년에 되게 잘했던 선수가 안 왔어요. 그 선수가 게이오 대학 출신이에요. 게이오 대학이 되게 명문이잖아요. 명문이죠. 그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걔 이제 의대 공부한다고 이제 농구 안 한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하는 애들인 거예요. 네. 토카이 대학 나왔는데 아마 거기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만은 청소년 대표에서 성적을 잘 내고 이런 선수들은 대학 제의를 받아요. 예전에 NBA에서 매년 그 고등학교 캠프를 했을 때도 NCAA 데리고 가고 싶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가서 성적을 내서 뛰어야 되는 성적을 못 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이 선수는 디비전 1에 가면 충분히 주전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에서 반대를 그 모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성적 때문에 부모님들이 되게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 못 가는 대부분 다 못 갔죠. 최진수 선수만 일찍 갔고 나머지 선수 못 갔죠. 그리고 아쉬운 거는 박지성 선수가 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성공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선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진수 선수 실패했죠. 하승진 선수 실패했죠. 이러다 보니까는 나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선수가 없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그렇죠. 거죠. 네. 저 선수들도 최진수 선수가 성공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죠. 누군가 하나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준석 선수가 저는 반드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게 사실 그게 커요, 진짜. 그렇죠. 누군가 개척자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뭐 김연아 키드, 뭐 박세리 키드 이런 게 나오는 게 솔직히 박세리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나마 좀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뭐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갑툭튀하는 좀 넘사벽 재능러들이 나와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한국 농구도 좀 대한민국 농구협회도 정신을 차렸는지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협회가 뭐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선수들을 안 뽑고 뭐 작정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열렸던 KBL 드래프트에서도 1픽과 2픽으로 그 고졸 신인 선수들이 뭐 박정홍 선수하고 이근준 선수가 지명이 되는, 저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꼭 미국 도전을 안 하더라도 선수들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좀 재능 있는 선수들은 일찍 뭐 프로로 좀 얼리로라도 진액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국가대표 경쟁력이 일단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좀 성적이 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카와무라 유키처럼 저희도 뭐 서머리그 초청이라든가 뭐 아니면 익테베스 10 같은 그런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유망주들이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어 공부도 좀 두려움 없이 좀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프로를 좀 빨리 가는 그런 변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도 사실 예전에는 대학교를 나오고 들어오다가 이제 고졸들이 성공을 그럼요. 하니까 된 거냐? 그럼 그런 풍토가 생기면 바뀔 수 있고요. 사실 또 일본과 한국은 체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일본은 보면은 2006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할 때도 그거 준비한다고 10년을 하면서 막 2002년도 20세 영맨 대회도 유치하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걔는 투자하는 나라예요. 뭐 한 번에 갈아엎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 메이지 주신 같이 역사적으로 봐서 보더라도 갈아엎어서 바꾸는 스타일의 나라라면 우리는 약간 좀 급하게 그거마저도 빨리빨리죠. 근데 또 근데 가끔 그러면서 성적을 또 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은 이 작정형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작정현뿐 아니라 고창과 섞어서 우리는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도 나는 작정현 같은 선수도 NBA 도전할 만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이게 선수 19세 대회 때 우리가 8강 올랐을 때 주역이었고, 그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졌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최소 점수 차로 진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작정현이 실제 그 NBA 드래프트 단넷에서 목 드래프트에 이름이 올랐었어요. 지금 카와무리와 유키와의 대결에서 저는 약정현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 서머리그 보낸다고 하니까 이 선수 한번 가능성 있는 명단에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양 소노 선수인데 또 고양 소노가 구단주가 멤피스 팬이시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또 한국 KBL 같은 경우는 고양 소노를 응원하고 있고 멤피스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작정현 선수 같은 경우도 저는 꼭 개인적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도 꼭 한번 도전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문제, 성적 문제가 걱정이 되면은 디비전 1이 아니더라도 그 커뮤니티 컬리지라던가 주니어 컬리지를 진출했다가 디비전 1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토미나가가 했던 겁니다. 토미나가가 레이저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로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 양재민 선수가 그 주니어 컬리지에서 뛰다가 디비전 1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코로나가 때문에 결국 못 올라오고 일본으로 유턴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런 도전을 많이 해야지 성공하는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군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사실. 근데 군대 기간도 요즘 많이 짧아져서 1년 6개월? 18개월, 1년 6개월이죠. 옛날 뭐 그쵸. 짧은. 짧더라 해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프로를 가더라도 좀 일찍 나와서 뭐 고졸 얼리를 나온다든가 대학을 뭐 1년만 다니고 NBA처럼 뭐 원앤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가 대신 가줄까? 자, 우리 또 석환님이 또 얘기할 선수가 이정현. 아, 네네. 또 작정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지금 부상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피바 그 경기를 참석 못하고 그리고 1월에 복귀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복귀를 부탁하는데, 이정현 선수가 그 작년에 KBL에서 5관왕을 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지난 회차에서 말한 가드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 그 스크린을 사용하면서 수비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뒷선의 움직임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만의 샷을 찾기도 하되, 그 선수들 공간이 생기면 패스도 뿌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최고의 가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농구에서는 스페이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사용하면서 3점 슛이 가능한 그 외곽 슛이 가능한 선수가 되어야지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정현 작정현 선수가 한국에서는 KBL에서는 그게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상만 없었다면 솔직히 MVP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상 후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실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작전 선수도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그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부딪혀봐야 하기 때문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KBL에서 하드콜 그런 거를 좀 들어오면서 작전 선수가 하드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보다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가지 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안으로서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187cm인데 가드 쪽에서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가 이 미국 무대에서 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많이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콜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 NBA 가든 뭐 G리그를 가든 외국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정현 선수도 이정현 선수지만 KBL에서 제가 한 선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문정현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정현 선수는 2001년생 194cm에 지금 KT에서 뛰고 있는 포워드를 맡고 있는데요. 문정현 선수는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게 루키였어요. 지난 시즌 때. 그런데 대인 수비 정말 잘해주고 그리고 포지셔닝 수비도 완벽하고 그리고 로테이션도 잘 해주면서 이승현 선수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 루키로서는 생각보다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1픽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준석이라는 탈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 지금 비비거든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어쨌든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렇죠. 희망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네. 아시아 무대를 벗어나서 월드컵 나가고 올림픽을 나가야 돼요. 카오마라 유키가 올림픽 안 나갔으면 못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국제대회 프랑스 활약이 거의 다 잡을 뻔했을 정도고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인상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강한 선수랑 붙어와야지 실력이 늘어요. 맞아요. 카오마라 유키가 일단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스텝백 점프를 하는데 스텝백 점프가 블랙을 당하는 걸 걔가 아마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걸 NBA에서는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니까 더 강해졌겠죠. 국제 대회 나가봐야 뭐 실력도 그럼요. 가늠할 수 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들이대 봅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예체능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연아 죽었다 깨나도 오늘 안 될 것 같았던 종목인데 되고 박태환 되고 뭐 펜싱 되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뭐 피아노도 쇼팽 콩쿠르도 막 우승하고 뭐 방클라이번 콩쿠르 이민찬 우승하고 이런 거 보면 먼 나라 얘기 같았던 일들이 이제 실현되고 노벨 문학상 타잖아요. 이 정도 되면 노벨 문학상 탄 작품을 우리는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어깨뽕이 막 올라가. 단순히 뭐 국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도전해 보면 언젠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우리가 또 NBA라는 빅 무대에서 당당하게 뛸 수 있는 뛰는 우리 선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1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특별 게스트로 이제 3회 함께 하셨습니다. 저랑 네네. 재밌죠? 너무 재밌었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뭐 NBA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뭐 NBA 얘기 좋아하는 농구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주 모셔주시면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겠고 다른 거보다 저는 뭐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멤피스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할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멤피스 얘기가 나오면 모실 거고요. 모란트가 또 사고를 치면은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요, 민준이. 그때는 제가 연락 두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